김희정의 핫 키워드. 네, 키워드를 통해 보는 국제 이슈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입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열린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42, 반대 391에 149표 차로 또 부결시켰는데요. 이번에도 문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백스톱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장치란 브렉시트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북아일랜드와 영국이 EU 관세동맹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요. 브렉시트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서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을 했고요.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투표 역시 같은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네.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 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여기서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에는 또 다음 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 하원에서 투표가 있기 전에 메이 총리와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앞서서 언급을 한 이 안전장치, 백스톱 조항 보완책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그렇죠. 하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융커 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재협상은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참 앞으로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EU 측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브렉시트 연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좀 더 얻는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앞서서 강경론자들이 반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지만 아예 브렉시트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의 수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제2의 국민투표라든지 또는 메이 총리가 사임한 후 새 판을 짜는 등 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정가는 당분간 혼란스러울 전망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 노딜 브렉시트를 두고 또다시 하원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브렉시트 투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그에 따른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저희가 내일 영국 현지를 연결해서 또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베네수엘라에 2명의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닷새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키워드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인데 이 과이도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과이도 의장에 따르면 전국 23개 주 가운데 16개 주의 전력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6개 주는 부분 정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11일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회에서도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유럽의 NGO 넷블록스는 이번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를 라틴 아메리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통신망이 끊겨서 은행 업무나 결제 기능이 마비됐고요. 지하철 운행 중단됐습니다. 또 정전 때문에 주유소에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차에 기름도 넣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식수 공급이 마비되고 아울러 긴급 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심장투석기 가동이 불가능해서 숨진 환자가 15명에 달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가 전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또 과이도를 주축으로 한 야권이 각각 다른 대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이도 의장은 지난 10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베네수엘라 헌법 187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187조는 국회가 외국군이 국내에 들어와 임무 수행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나 베네수엘라 헌법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선포한 비상사태가
효력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학교와 직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력 시설이 거의 복구가 됐고 급수 서비스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베네수엘라 검찰은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과이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전 사태가 왜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7일 오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남부 대형 수력 발전소인 엘구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후 24시간 동안 일부 전력이 복구됐지만 9일날 또다시 알 수 없는 이유로 볼리바르주의 대형 발전소 한 곳이 폭발하면서 다시 악화가 되게 되고요.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모타 전력부 장관은 국영TV 방송을 통해서 전력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수력발전소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전이 반정부 세력의 파괴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마두로 대통령도 전자파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이번 정전은 미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전력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이도를 비롯한 우파 야권은 마두로 정권의 무능과 부실 관리로 전기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에 이번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장이 정말 상반되네요. 그러니까 마두로 네. 대통령은 미국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파 야권은 마두로 정권 자체의 무능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 전기 공급 상황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한때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범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된 전기 공급이 가능한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관리와 유지 소홀로 현재 전력 공급 시스템 상당수가 파손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종종 대규모 정전 사태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전원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정전이 발생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고위 관계자들이 전기 시스템에 투자될 예산을 약탈했다라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전력공사는 이번 정전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이 볼리바르주 구리댐에서 발생한 고의적 시설 파괴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로드리게스 공보부 장관 역시 정전 사태를 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좌초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을 계속해서 정면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초강경 모드로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를 강도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대부분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었는데 이어서 이번 주 내로 남아있는 모든 외교 인력들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역시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인 국영석유 업체와 거래한 러시아 소재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인 인도에게 석유 구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과이도 의장이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20년간 싼값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저지해 줄 것을 호소하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국회가 원유의 쿠바 수출 중단을 명령했다. 원유의 쿠바 반출을 돕는 보험사와 항공사들이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이 미국은 외교관 철수를 명령하면서 이 공관 인력 잔류가 미국의 정책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미국의 배팅 사이트인 프레딕트2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20% 후반이던 마두로 대통령의 연내 실각 가능성이 최근 50%대까지 높아졌는데요. 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 10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살기를 기대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망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서 국가기관과 군사력을 통제 중인데요. 이렇게 전국 혼란이 지속될수록 베네수엘라 군이 전국 향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마두로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군의 충성도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좀 상황이 나아져야 할 텐데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은 러시아와 또 미국이 국제법 위반 문제로 맞붙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데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 사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국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